자, 물리 원, 이 전기력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기력에 대해서 더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볼 거고요. 1번에 X축 상에서 점전화 ABC가 고정되어 있는데,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여기가 일단 0이래.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가를 B를 ED로 옮겼더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이렇게 됐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일단은 이제 전기력에 관한 식 꼭 아셔야 되고, K 곱하기 D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그 가운데 A랑 C 사이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나타나려면 C도 플러스 같은 전하가 돼야 됩니다. A랑 같은 전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얘가 이제 뭐 얘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럼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랑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랑 똑같아 해서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거리가 1대2잖아요. 거리가 1대2면 전하량이 1대 얘가 4가 됩니다. 전하량이. 나중에는 이제 그냥 숫자만 가지고 할 건데 다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Q라는 문자 안 쓰고 1대4라고만 해도 돼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K 곱하기 D제곱분의 Q 곱하기 얘를 이제 그냥 Q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B를. 전하량을 모르겠는데 Q 다시라고 하면 얘는 K 곱하기 2개 떨어졌잖아. 그러면 4D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B가 Q 다시기 때문에 얘가 전하량이 4Q가 돼야지 약분돼 가지고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힘이 평형을 이뤄 가지고 F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풀려면 이제 보자마자 여기 거리가 1대2네. 그럼 전하량은 1대4다. 전하량은 1대4다. 이거 금방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일단 1대4야. 전하량이 나에서 1대4야. 근데 얘는 플러스 전하야. 근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나 위치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B에 의한 것도 왼쪽 방향, C에 의한 것도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B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B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거랑 똑같아.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얘가 4고요. 떨어져 있는 게 9야. 얘가 9. B의 전하량 물어보지 않네. B의 전하량 물어보지 않네요. B의 전하량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건 이제 다음 문제에서 할게. 자, 기억에 B는 음전하를 띄고 있다가 맞고요. C의 전하량은 A 전하량의 4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C의 전하량은 A 전하량의 4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로 이동했을 때 여기 4Q고 얘가 Q기 때문에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죠. 거리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입니다. 답은 이건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문제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뭐 비틀림 저울이라는 걸 뭐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비틀림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력 측정하기 위한 저울이에요. 그래서 금속구가 B가 왔어. 금속구가 A가 있고. 근데 A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었대. 근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를 밀어냈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고. 근데 지금 보자. 나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써있네요. B를 A에 1cm만큼 접근시켰더니 그랬더니 이제 16만큼의 눈금을 가리켰다. 근데 얘를 위치를 바꾸어서 이게 비틀림을 많이 할수록 전기력이 세다라는 거야. 그래서 16이었는데 나중에 눈금이 4를 가리켰대.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이 4분의 1이 되었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럼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이 되면 거리는 2배가 멀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cm일 때 16이었기 때문에 2cm가 되면은 비틀림 저울의 그 눈금이
4분의 1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니까. 그쵸? 네, 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 R인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힘이 1.6이다. 근데 ER 2배 멀어졌네요.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4분의 1로 떨어지겠죠. 힘이 1.6에 4분의 1이니까 0.4N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4번 답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점전화 A, B가 각각 0 그리고 3D인 지점에 있습니다.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인 C를 ED에 놓았을 때 전기력 0이다. 예, 전기력 0이래. 그럼 이 두 전하 사이에 놓았는데 전기력이 0이려면 같아야 돼요. 뭐 마이너스로 갔건 플러스로 갔건 같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전하량의 차이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2대 1이니까 얘가 전하량이 4Q야. 뭐 요거는 1Q고. 그렇죠? 근데 얘를 X를 D에 놓았을 때 전기력이 마이너스 방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다 놨대, 이제 여기다가. 근데 마이너스 방향 받는다라는 거는 전하량이 큰 애로 붙었더니만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밀어냈으니까 플러스 방향을 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B는 양전하다.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틀렸고요. A의 전하량은 크기는 B의 4배이다. 맞고요. C가 4D에 이렇게 플러스죠. 지금 C가 4D에 놓였을 때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죠? 이쪽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작용하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전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거 아시죠? 마찰전기를 띠게 된 물체를 대전되었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마찰 표면의 원자들은 모두 한 개씩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 꼭 한 개씩 잃거나 얻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게 물체상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애는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안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거야. 모두 똑같이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물체가 그 원자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6번 A, B, C가 있는데 A는 양전하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 얘는 이제 이쪽 플러스 방향이다. 이쪽은.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얘가 0이려면 요 둘에 의한 힘이 0이려면 이 둘의 전하의 종류가 반대여야 돼요. 왜냐면 하나는 뭐 끌어당기고 하나는 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여야 됩니다. 일단 C는 뭔지는 몰라 아직은. C 뭐라고 써있나? 아니죠. 그래서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인력이다.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봐봐요. 이제 떨어진 거리가 3대 2야. 그러면 전하의 크기는 9대 4예요. 9대 4.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힘이 같으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힘이 같으려면은 얘가 떨어진 거리가 3이잖아. 3.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입니다. 뭐 C는 뭐 그냥 Q라고 하시면 되고, 그냥 1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가 A 곱하기 A의 전하량 곱하기 1한 거랑 떨어진 거리가 2죠? 그러면 거리의 제곱이니까 4죠. 4. B의 전하량 곱하기 1한 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이거 여기 잘못 썼네. 미안. 그러니까 이래야 되기 때문에 B가 4여야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9여야 되는 거지. 그쵸? 전하량 B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은 얘는 이제 밀어내고 얘는 당기겠죠? 저 위에 말을 안 읽어가지고 하나 더 읽어야 됩니다.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다. 얘는 0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지금 잡아당기는데 근데 얘는 전기력의 합력이 결국에 플러스래. 그러면은 C가 뭐가 돼야 돼? C가 플러스가 돼야지. 근데 C가 플러스가 돼야 되면서 이게 지금 거리가 뭐 1대 2기 때문에 요게 전하량이 9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그 4배 더 커야 되니까 36이 돼야 되는데 거리가 2배니까 전하량은 4배가 돼야 되잖아요. 얘가 36보다 더 커야 돼. C는 왜 그러냐면 얘는 둘의 합력이 0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값보다는 더 커야 돼. 이해 가시죠? C의 전하량. 자, 그래서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인력이다. 플러스니까 청력이죠. C는 플러스 방향이다. 양전하다 맞고요. A와 B, C 중에서 A, C의 전하량이 가장 크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니은디귿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전하량은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로 쓰게 되고요. 부호는 양전하, 음전하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마이너스 19 쿨롱인데 이게 가장 작은 전하량이라고 해서 기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2라고 이렇게 써요. 이 값을. 근데 이게 전자가 뭐 쪼개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하량은 이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가 돼야 돼요. 정수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0.7이 될 수가 있느냐, 0.7을 1.6 곱하기 얼마를 정수배를 해가지고 0.7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얼마 하면 될까요? 뭐 5 하면 되나? 5 하면 안 되나? 안 되네. 8이 나와야 되네. 자, 그럼 7을 1.6으로 나누면 돼요. 나눠서 딱 떨어지면 됩니다. 7을 1.6으로 나누면 돼요. 7을 1.6으로 나누면 돼요. 떨어지나? 7 나누기 1.6. 요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정수배가 아닌 것 같잖아. 이게 꼭. 근데 이게 지금 얘가 봐봐요. 얘가 요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4.375 곱하기 지금 쟤를 만들려면은 10의 18승 개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뭔가 정수배가 아닌 것 같잖아. 꼭 느낌상.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정수배야.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은 요 곱하면 7이겠죠. 그쵸? 요 곱하면 7이고 요거 곱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승 돼. 그래서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배인 거야. 얘는 정수배입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실제로 얘가 요 전화를 갖게 되려면 진짜로 4.375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4.375개라고 하는 거는 잘라야 되는 거야. 3개랑 0.375개.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든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됩니다. 선생님이 나누기 잘 못해가지고 일단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9.2를 1.6으로. 근데 이게 니네가 저거 알잖아. 뭐 이렇게 순환소수가 아니면 되잖아. 유한소수면 돼. 유한소수면. 이거는 이제 요렇게 되고 2 나누기 1.6도 해도 되긴 돼요. 순환소수가 아니면 돼. 8 나누기 1.6 하면 돼요. 5로 딱 떨어지네. 근데 얘는 안 된다라는 거지. 얘는 실제로 이제 4.375개를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얘는 가질 수가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수능을 볼 거면 이런 좀 짜잘한 문제는 안 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내신을 볼 거기 때문에 저런 짜잘한 문제도 뭐 한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가에 5점에서 오른쪽으로 D만큼 떨어진 거리에 마이너스로 그 대전된 A가 고정되어 있고요. 나에서 가에 5점에서 오른쪽 ED만큼 떨어진 거리에 점도나 B를 추가로 고정시켰다. 자, 가와 나에서 5점에서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로 같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쿨롱을 놔두면 전하량의 크기가 둘 다 F래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힘은 같다라는 건데 뭔 일을 했는데 힘이 같을 수가 있냐? 방향이 바뀌면 같을 수가 있는 거죠. 방향이 바뀌면. 힘이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안해 다시 잘못 읽었어. 힘이 같다가 아니라 힘의 크기가 같다야.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그냥 이거 마이너스 1로 그냥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 방향이겠지. 서로 밀어내니까. 그럼 이제 여기 D도 그냥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 F에 작용하는 힘이 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F에 작용하는 힘은. 자, F에 해당하는 힘은.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 근데 얘가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플러스가 와야죠. 플러스. 근데 얘가 이쪽 방향에 향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작용하는 힘은 이쪽으로 1이야, 이미. 아직도 1이야, 1. 근데 여기로 요렇게 F가 되려면 얘도 1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2만큼 작용해야 돼. 2만큼. 2에서 1 빼면 1이잖아요. 그렇죠? 합력이. 그럼 2가 되려면은 얘 전하량의 크기가 거리가 얘가 4고요. 얘는 1인데 이 크기가 이 B의 전하량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크기가 1대 2가 되려면 Q는 얼마 돼야 돼? 여기서는 2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2. 2가 아니구나. 여기서는 8이 되면 되네. 8이 되면 되죠. Q가 8이면 됩니다. 8이 돼. 8Q라고 할게 되네. 여기 Q라고 하면 이해가요 이거? 보통은 같다로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기력이 0이다라고 풀기 때문에 1대2면 1대4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합력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지금 1이야. 그러니까 1이 되려면 왜 마이너스 1이라고 했냐면 반대 방향, 요거랑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아까 말한 건데 어쨌든 합력이 1이 되려면 이쪽 방향 1이면 이쪽 방향 2여야 되잖아요. 힘의 크기가 1대 2여야 돼. 근데 거리는 1대 지금 거리는 1대 2이기 때문에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1대 4야.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8Q가 돼야 돼. 여기 8. 8이 돼야 돼. 8이 돼야지 1대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놓으시고 B는 플러스 전하냐? 맞네요. B의 전하량의 크기는 A 전하량인 8배가 돼요. 8배. 8배가 돼야 되고 나 상태에서 5점에 있는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를 5점에서 오른쪽으로 3D만큼 고정시킨대요. 오른쪽으로 3D.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쿨롱 요 얘를 여기다 고정시켰을 때 마이너스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자, 1이 나오면은 F야. 1이 나오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건데 거리가 1이야. 1분의 요거 1이라고 보는 거야. 8 곱하기 1이니까 8이야. 8. 이쪽 방향 8.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쪽 방향이죠. 그럼 이제 빼줄 건데 자, 거리가 얼마가 됐어요?
2죠. 그럼 제곱은 얼마야? 4. 4분의 이거 1 곱하기 1이니까 1이야. 그러면 얘가 4분의 32에서 1 빼는 거니까 4분의 31이네. 4분의 31. 그러니까 1일 때 F니까 4분의 31일 때는 4분의 31 F예요. 힘이. 여기 틀렸네요. 4분의 31. D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각각 요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0, 2D, 3D인 점에 고정이 되어 있고, 자,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다. A는 지금 다 써져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A는 일단은 B에 의한 전기력은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거리가 2야, 2.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9 곱하기 2, 298. 요만큼의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 작용하는 거고, A랑 C는 서로 플러스 전하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가 하나, 둘, 셋이야. 그럼 9분의 9 곱하기 전하량의 곱이니까 9 곱하기 3, 그럼 27이네. 그럼 이거는 누가 더 큰 겁니까? 지금 이쪽은 3이고 이거 3보다 큰 거죠? 3보다 큰 거야. 4.5네. 4.5. 그래서 결국에 합력이 A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1.5. 이렇게 써놓게 1.5라고. 근데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X 방향이니까 기억 틀렸네요. 일단 그 다음에 B와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그러면 이제 그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요게 거리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거리가 2잖아요. 그럼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4고, 전하량의 곱의 비례하니까 Q 곱하기 2 곱하기 9니까 2, 9, 18이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잡아당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거리가 1이고요. 1의 제곱. 2, 3은 6. 이렇게 되죠? 얘가 더 크지. 얘는 4.5였으니까. 이쪽 방향 작용하는 얘는 B는 이쪽 방향 작용할 거고요. 6에서 4.5 빼는 거니까 1.5야. 1.5. 그럼 얘를 해볼게. 얘를. 근데 이거를 일단 지금은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그냥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해보면은 저기 플러스가 서로 작용하네요. 여기 하나, 둘, 셋. 플러스. 그쵸? 그럼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3, 3은 9. 왜냐하면 제곱이니까. 3 곱하기 9 하면 이제 3 곱하기 9인데, 아무튼 이쪽 방향으로 3이네,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로 작용하겠지, 여기로 작용.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쪽 작용하는 게 6일 거예요, 6. 계산을 해도 되고. 1분의 2 곱하기 3 하니까 6이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3이죠, 3?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힘이 다 얘는 플러스 1.5, 얘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5구나. 오른쪽 방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그래서 합력이, 이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오른쪽 방향 1.5, 오른쪽 방향 1.5니까 얘는 왼쪽 방향 3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니은 보기는 기역이 오른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해가지고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둘 중에 반대 방향이다, 이거는 꼭 풀지 않더라도 알 수는 있어요. A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B, C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둘 다 같은 방향일 수도 있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여기도 조금이면 될 수도 있구나. 어쩔 수 없는데 풀어야 되네. 하나는 풀어야 돼, 하나는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받은 전기력의 크기는 B가 받은 전기력 크기의 2분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계산하려면 해야죠. 그쵸?
근데 C가 받은 전기력의 크기도 만약에 B를 구했어요. 여기 1.5, 1.5 구했어. 그럼 이거 왼쪽으로 3이야. 응? C가 받는 전기력 크기가 3이고 B가 받는 전기력 크기가 1이야. 1.5, 1.5. 그러니까 2배죠, 2배. 예. 2분의 3배 아니고 2배입니다. 계산을 안 해도 여기 B까지만 해도 알 수는 있습니다.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대한 물음이고요.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맞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력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자,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A, B 골라야 돼. 전기력 해야 돼. 전기력.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11번에 대전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한 설명이다. 쿨롱 법칙에 대한 거다. 전기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틀렸죠. 전기력의 크기는 각 물체가 띠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곱에 비례한다. 틀렸죠. 각 물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서로 크기가 같으나 방향은 반대다. 두 물체이기 때문에 두 물체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서로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이 되겠죠. 답은 2번. 전기력 계산하는 식 아시죠?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뭐 거리를 선생님이 R로 쓸 때도 있고 D로 쓸 때도 있는데 뭐 어쨌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아셔야 되고 12번 자, ABC가 동일 직선상에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고요. B의 전하가 마이너스 Q야. AC는 같은 종류라 같은 종류. 근데 B와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돼. 얘가 0이래. 얘가 0이려면 얘랑 다른 종류여야 돼. 그게 플러스야, 플러스. 예, 플러스. 그 다음에 거리가 어떻게 돼요? 1대 2잖아요. 그럼 얘가 전하량이 Q면 얘는 4배, 4Q예요, 4Q. 플러스 4Q. 자, 여야 하고, 플러스 4Q여야 합니다. A와 C는 양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B와 C가 A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4Q. 전하량이 요런데, 만약에, 뭐, B에 대한 말은 안 써져 있는데, B와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은 0이다. 일단은 얘가 C가 플러스긴 하죠. A도 플러스냐? A도 플러스냐? 선생님 여길 잘 안 읽었네. A와 C는 같은 종류라고 써있기 때문에 A와 C는 같은 종류가 플러스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B는 A 때문에 요로 힘을 받고 B 때문에는 요로 힘을 받을 텐데요. B 때문에는 요로 힘을 받을 텐데 근데 이거 니은 보기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왼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A의 전하량이 더 큰지 C의 전하량이 더 큰지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읽어보니까 이럴 때는 왼쪽이고 저럴 때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을 선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A의 전하량과 C 전하량을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렸고, 그 다음 C의 전하량은 B의 이제 4배가 돼야 되니까 4Q가 맞죠. 그래서 기억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문제를 잘 준 게 아니죠. 왜냐면 모른다. 요걸로 알 수가 없네 지금. 저런 게 더 시간 더 오래 걸리겠네. 자, 13번에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리라고 되어 있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이다. 이건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에 의한 A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입니다. 표시를 잘 해가면서 거리는 1이고 1의 제곱은 1이고요. 전하량의 곱은 1 곱하기 2니까 2야 2. 요만큼 2.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요것도 이쪽 방향이네. C도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인데 C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4야 4 곱하기 1이야. 4 곱하기 1 4 곱하기 1 4분의 1이야. 4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합하면은 이제 4분의 9네요. 얘가 근데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 맞네. 오른쪽이 맞아요. 그렇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다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 A 때문에 이쪽이고요. 예, C 때문에는 이쪽이네. 그쵸? 예, 서로 밀어내니까. 그럼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1분의 1 곱하기 2이고 더하기도 같은 방향이니까 1분의 1의 제곱이죠. 1분의 2 곱하기 1 4네 4. 요거는 이제 요쪽 방향 4야.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요거 2분의 8이잖아요. 4분의 16이네. 4분의 16이잖아요. 근데 누가 더 큰 거예요? 그 왼쪽 방향이 더 큰 거죠. 이거 두 개를 이 세 개까지 마저 합하면 0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요쪽 방향이네.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7이면 되는 7. 오른쪽 방향 4분의 7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만 알면은 이제 나머지 하나는 금방 구할 수 있다.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가장 크다. 그게 맞네요.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B와 C는 서로 반대가 맞네. 기억 니은 디귿 5번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에 14번이요. 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요.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야. 원자 핵이 헬륨 원자에 이가 플러스 양전화 띄고 있는 거 맞아요. 원자 중심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환의 원자 핵이 존재한다. 맞죠? 많은 수의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되는 것을 통해 원자 핵의 크기는 작고 원자의 대부분이 비어있으면 알 수 있다. 맞네. 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나는 톰슨과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사실 이 그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 안에가 플러스는 아니구나. 어찌됐건 요걸 톰슨 모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전하를 띄고 있는 물질에 전자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그림. 근데 이거는 사실 보호 모형이라고 보셔야 돼. 이렇게 나올 때. 다른 책은 이 정도 그림을 그려주면은 보호 모형이거든요. 궤도를 돌고 있다 뭐 이런 뜻이어서. 어찌됐건 여기서는 러더퍼드 모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가 톰슨 모형이 아니고 가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거는 맞죠. 나는 전자들 사이에 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전자들끼리는 서로 마이너스 극이니까 밀어내니까 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청력이 발생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 다음 16번에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자, 원 궤도가 이제 어떤 전자의 궤도가 불연속적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 양자수가 클수록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크다. 맞고요. 원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불안정해지는 건데 그 불안정한 게 에너지가 많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면 궤도와 궤도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다. 궤도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많아지면은요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제 들뜨게 되는데 그 궤도 사이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답 3번.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한 글이다. 전자기 이론에 따르면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의 전자는 전자기파를 계속 방출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운동량이 변화가 돼서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서 원래 원자핵과 붙어버리기 때문에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전자기 이론에 따르면.
근데 이제 수소 원자에 무엇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의 생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자, 원자 핵의 존재를 발견한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그거는 맞는 이야기지, 그치? 원자의 안정성은 보호의 특정한 에너지 순위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요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보호가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원자는 그 전자들이 특정 에너지 순위를 갖는 궤도에서만 존재를 하고 그 에너지 그 궤도를 이동을 할 때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이런 안정성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질문이랑 17번이랑 연관된 거네.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는데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얘가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은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하량이 변화가 없다는 건 전기력이 작용한다라는 거고 인력이 얘가 자꾸 에너지를 쓰니까 얘가 힘에 의해서 원자에게 딱 달라붙어서 원자가 소멸할 거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이 모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원자 모형을 제안하냐. 그래서 특정 에너지 궤도를 갖는 그런 궤도만 돌고 있다. 전자들이. 그래서 여기를 돌다가 다른 에너지 준위로 그 에너지 궤도를 이동할 때 그때는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흡수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9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 아무튼 대부분은 통과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1, 2, 3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도가 0인 데가 대부분인 거지. 대부분인 거. 이게 지금 이게 지수야. 이게 지수. 그리고 막 어쩌다가는 막 이렇게 큰 각도로 튕겨내는 애도 있다. 뭐 요런 그래프야. 알파 입자는 양전하를 떠야지 튕겨내겠죠. 왜냐면 이제 양전하 띄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알고 있으셔야 되고 양전하를 띄고 있고 그거를 튕겨내려면은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실험에서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한다. 맞죠? 이 실험으로 인해 보호 원자 모형이 틀렸음을 밝혔다. 이게 아니라 이제 뭐 톰슨의 원자 모형이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톰슨 모형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자 핵이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4번.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양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전자가 연속적인 에너지 값만 갖는다.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불연속적입니다. 불연속. 그 다음에 원자 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커지는 거죠. 커집니다. 2번. 그 다음에 톰슨이 실험한 진공관은 음극선관이라고도 하고요. 음극선관에서는 양극에서 입자가 나와 음극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음극에서 나와요. 음극에서 나온 입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음극에서 나오는 빛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음극선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음극선 실험에서 입자들은 자기장에서만 휘었다. 전기장에서도 휘어요. 자기장에서도 휘는데 자기장이나 전기장에서도 휩니다. 그래서 1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22번. 자, 이 처음 그림은 D랑 4D에 어떤 점전화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양전화를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킨 모습이다. A는 양전화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의 64배다. B가 A의 64배다. 전하량을 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얘는 양전화이다. 이때 단위 양전화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단위 양전화는 1쿨롱을 의미하죠.
여기 단위 양전환을 넣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1쿨롱 넣은 거죠. 그거에 작용하는 힘이 F다. F입니다. 근데 얘가 뭐 오른쪽일지 왼쪽일지는 잘 모르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림 나는 가의 단위 양전하를 ED인 지점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랬더니 자 가와 나에서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모두 여기 전기력의 방향 써져 있구나. 오른쪽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 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전화일 수밖에 없네요. 그쵸? 왜냐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려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밀어낼 거 아니야. 그쵸? B에 의한 건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B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고 힘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때를 F라고 하기로 했어요. F. 그래서 요때 F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가 요거가 떨어진 거리가 1이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왼쪽 방향인데 1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여기 64야 지금 전화량이 거리가 4네요 4 그럼 4, 4, 16 거리의 제곱분의 전화량은 64 곱하기 1이니까 64죠? 그러면 몇 배지? 4배구나. 그러면서 4에서 1 뺀 거 4에서 1 뺀 거가 F야. 힘 F라고 하는 거는 3만큼이면 F예요. 3만큼이면.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보기 선생님 못 보고 있지만 자 얘가 이쪽 방향인데 플러스 플러스고 1대 64고 전화량이다. 이건 전화량. 힘의 크기 이쪽 방향 1분의 1이야. 1분의 1.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이죠. 2 떨어져 있잖아. 2.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64. 4분의 1 곱하기 64. 그러면은 16이구나. 16. 네, 4분의 16. 합쳐서 17이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면 17이야. 17. 근데 3일 때 F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7F가 되는 거죠. 힘의 크기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의 B는 음전하다. B가 음전하가 맞네. 기억 보기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니은의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3분의 17이에요. 니은의 그렇습니다. 17F가 아니라 3분의 17F고요. 지금 가에서 A만 이동시켜 X, 2D인 지점에 고정시키면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4분의 5F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A를 여기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니까 요쪽 방향 힘이 밀어내는 힘이 4분의 1이야. 4분의 1 4분의 1 근데 이거는 여기 B는 변화된 건 없네요. 그래서 B와 단위 양전하 사이에는 B와 단위 양전하 사이에 4가 작용하는 건 똑같아. 4. 근데 반대 방향이야. 4에서 이거 빼야 돼. 4분의 16에서 4분의 1 빼야 돼. 그럼 4분의 15죠? 근데 3일 때 F로 하기로 했잖아. 3일 때 F. 그래서 이거를 4분의 15를 3으로 나눠봐야 돼. 그러면 4분의 5F. 4분의 5F. 맞나요? 4분의 5F 맞네요. 지금 맞아요, 보기. 자, 복잡하니까 영상 멈추고 잘 따져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뭔가요? 기억 디귿이기 때문에 3번 답이네. 네, 답은 3번 답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자, 이거 음극선관 실험이고 이것도 음극선관 실험인데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라는 거고 요때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하려면 이게 전기력을 받아서 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자기력을 받아서 휜 거야. 이게 자기력을. 이게 N에서 S로 이제 그 자기장이 있고요. 이게 오른손 법칙이잖아. 자기장이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1로 지나가면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거든요. 그 전류 방향이 이렇게 있고요. 그 오른손 피워가지고 N에서 S로 네 손가락 쥐시고 엄지손가락 지금 전류 방향으로 놔두시면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거든요. 자, 요런 상황이지. 그래서 자, 이 음극선은 음전하를 띄고 있고 전자의 흐름이다. 뭐 맞긴 하지. 그 다음에 음극선이 자기장 내에서 휘는 것은 자기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거 맞아요. 자기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거 맞죠? 그래서 기억님들 다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여기는 전기력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고, 요거는 자기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찝어서 낼지 모르겠지만, 전기력에 대한 설명, 전자를 원자에게 속박시키는 힘이다. 맞아요. 두 물체가 접촉할 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요.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4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자, 이렇게 전하가 고정되어 있고 D만 3Q네요. 플러스 3Q. 중심에 마이너스 Q인 음전하를 놔뒀을 때 이 음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따져보셔야겠네요. 자, 이게 거리는 다 똑같아 지금. 그쵸? A, O, O, B 거리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Q제곱만큼, 뭐 1이라고 하면 돼. 1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1이야 이것도. 그쵸? 거리의 제곱분의 거리의 제곱은 똑같은데 전하량이 Q니까 Q의 제곱인데요. 그걸 1이라고 하겠습니다. 1Q니까.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3만큼. 근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요 밀어낼 거 아니야? 1만큼. 자, 그 다음에 3에서 1 빼서 여기는 2만큼이야. 2만큼. 아이고, 여기 2만큼. 근데 1 더하게 되니까 2만큼. 됐어요? 그러면 여기 요 합력해야 돼. 합력이 요거이기 때문에 합력해야죠. 이거 평행사변형법 해가지고 어찌됐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 길이에 루트 2 되죠? 2 루트 2.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전하가 플러스 Q인 점전하 A와 O 사이에 마이너스 Q가 놓였을 때 그때 전기력을 F라고 하겠습니다. F라고.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게 F야. 1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2루트 2면은 2루트 2F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 방향은 마이너스 Y축 방향.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그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것도 이렇게 좀 짜잘한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